K바이오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일 겁니다. 바로 신라젠인데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이 기업이 과연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과연 추락한 별일까요? 아니면 잿더미에서 다시 날아오를 불사조일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걸고 두 번째 기회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정말이지 엄청난 기회와 또 그만큼의 치명적인 리스크, 이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양면을 싹 다 들여다보면서 신라젠의 미래를 한번 가늠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보죠. 신라젠의 제2막, 스캔들에서 안정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전 경영진 문제로 시장 신뢰를 완전히 잃었었잖아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M2N으로 바뀌면서 일단 지배 구조는 안정이 됐고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신라젠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재기를 노리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암세포 사냥꾼 항암 바이러스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암이랑 싸우는 건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보통 바이러스 하면 막 감기 걸리고 되게 나쁜 놈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라젠은 이걸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유전자를 싹 조작해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딱 암세포만 찾아가서 터트리는 뭐랄까 일종의 유도미사일, 스마트 폭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항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웬 침입자 하면서 암세포에 도착하기 전에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이게 기존 기술의 한계였거든요. 근데 신라젠의 GEV 플랫폼이 이걸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이러스한테 스텔스 망토 같은 걸 입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면역세포 눈을 피해서 목표물인 암세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기발하죠? 신라젠의 무기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BAL-080이라는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요. 이건 이중충렬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암세포가 막 분열해서 증식하잖아요. 그 과정을 두 군데에서 동시에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한쪽 길을 막으면 암세포가 다른 길로 쏙 빠져나가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곤 하는데 이건 아예 양쪽 길을 다 차단해버리니까 암세포 입장에선 정말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기술 얘기는 이쯤 하고 그럼 이제 투자자들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있으니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겠죠.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신라젠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 그 희망의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뭐니 해도 돈이죠. 바로 매출입니다. 보세요. 2023년 상반기 11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4년 상반기에는 35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무려 218% 성장이에요. 이건 그냥 숫자가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회사가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앞으로 터질 만한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우선 대표 파이프라인은 팩400. 이거 데이터만 잘 나오면 글로벌 기술 이전, 소위 말하는 빅딜이 터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BAL-0891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임상 범위를 넓히고 있고 또 GEV 플랫폼 기반의 신약 SJ640도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회사 가치가 그냥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는요. 희망이 큰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할 이유들, 즉 비관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건 좋은데 그 이면을 보면요.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영업 손실이 113억 원이에요. 물론 신약 개발이 원래 돈 먹는 하마이긴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 회사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주주 구성입니다. 보시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무려 64%나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소위 오버행 리스크라는 게 생깁니다.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이제 본전이다 하면서 팔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역풍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스캔들 때문에 시정의 신뢰를 아직 100%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또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유상증자 같은 걸 하게 될 텐데 이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는, 그러니까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한쪽에는 엄청난 기술 잠재력, 다른 한쪽에는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신라젠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통해 한번 저울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요. 회사의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신라젠이 3.99배예요. 업계 평균이 10배가 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 낮죠. 특히 비슷한 플랫폼 기술을 가진 알테오젠이 76배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시장이 아직 신라젠의 기술 가치를 전혀 쳐주지 않고 있다. 둘째, 반대로 말하면 만약 기술력이 진짜라는 게 증명만 되면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요. 결국 이 보고서의 결론도 딱 이겁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은 높게 평가되나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정말 이 한 문장이 신라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잠재력과 무시무시한 리스크의 공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신라젠 같은 기업에게 진짜 가장 큰 리스크는 어쩌면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과거의 실패라는 그림자 때문에 눈앞의 혁신을 놓쳐버리는 건 말이죠. 과연 신라젠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추락하는 별이 될까요? 그 운명의 열쇠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기술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